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4월 16일 화요일 오후 3시 33분. 좀 전에 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장 마감 유튜브를 시작을 할 시간이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시장이 재미가 없으신가요? 아니면은 재미가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재미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뭐 그 교만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이번에 그 하락 장세를 너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상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조금 신이 납니다. 그리고 장이 무너지기 전에 대부분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다 수익 실현을 해 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대감도 있고 굉장히 그 흥분되는 그런 마음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께서 어, 저하고 딱 일치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저는 나름대로 그 열심히 잘 안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본인들의 고집이라든지 또 본인들의 상황으로 인해서 제대로 따라오지 않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제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예측한 결과가 결과대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잘한 사람에게는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그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요, 그 시장 점검을 오늘도 이제 차트 관점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 자, 그리고 부재로서 언젠가는 메워지는 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차트를 가지고 이제 시장 점검을 한번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소 주제로서 두 가지를 잡아봤습니다. 하나는 그 유튜브 구독자 밀착 관리를 해드리는 그 모습을, 그 문자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 그 자주 등장하는 종목들 이름들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헷갈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그 종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그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제가 어제 그 이제 유튜브라는 게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하게 저는 다른 그 증시 유튜브를 구독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증시 유튜브를 구독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솔직히 그 자체를 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듣지 않아요. 거의 보지 않는데, 제가 어제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우연하게 이렇게 화면이 지나가는데, 우리 그 구독자 분께서 저번에 그 문의를 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또 몇 번 코멘트를 해드렸던 종목인 HLB라는 종목에 대한 그 유튜브가 이렇게 화면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꼭 집어서 HLB 오늘 매수해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 제목에 잡혀 있길래 뭔가 하고서는 제가 잠깐 클릭을 해가지고 한 1분인가 2분 정도 잠깐 보다가 그냥 바로 나와 버렸는데, 그 내용 보니까 차트 보니까 뭐 HLB 오늘 매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거 내용을 보자마자 바로 나온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HLB 같은 경우는 차트 가지고 접근하는 종목도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차트로 본다 하더라도 오늘은 매수 자리가 아니고요. 매도 자리였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유튜브들 그 우후죽순으로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올라오는 것들, 여기 돌아다니시고 저기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그 판단만 그 하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혼선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 스타119에서 그래도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수익 이런 걸로 다 검증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 이 구독하시면서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를 끼쳐 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저희는 검증을 받았으니까 믿을 만한 곳이라면은 저희 스탁119에서 시청을 하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있는 그 유튜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판단 미스가 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 제가 그 조언으로서 한번 말씀을 더 드려봅니다.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그 코스피 차트인데요. 제가 좀 오늘 좀 설명을 위해서 아까 장중에 미리 조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제가 원형 천정이라는 말씀 드렸었죠. 여기서 지금 너무 평평하게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원형 천정 형태로 해서 하락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물론 지난번에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 잘 보세요. 여기 한번 잘 보시고요.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임광목 대표는 뭐 맞춘 거든 좀 빗나간 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실 거예요. 자, 이 날이 이렇게 이제 개보를 해가지고 뜬 날인데, 제가 그때 이제 여기에서 큰 의미 부여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 부여를 했었냐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그냥, 돌파하면서 밖으로 터져 나가는 형태의 이렇게 갭 상승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굉장히 흔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때 그곳을 정밀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때 왜 정밀하게 분석을 해드렸냐면 이런 갭이 나왔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까지도 확 뚫어버리면서 돌파도 아니고 그거는 뭐 아일랜드 갭도 아니고 하여간에 흔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이 무슨 초스피드로 해서 또 무슨 이렇게 상승각을 아주 급하게 슬로프를 아주 급하게 만들면서 상승할 여지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날 바로 분석에 대해서 다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도치형의 화살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주 십자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제가 이제 하루 만에 변경을 해드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어쨌든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강조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던 거였고, 그러나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거의 평면에 가까운 원형 천정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 증시와 일본 증시, 그리고 미국의 거시 정책과 일본의 거시 정책,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미국의 CPI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안도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통해서 저는 하락 장세를 예상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원형 천정 형태로서 이렇게 이제 1차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는데, 1차적으로 하락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2700을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옵션 만기일 수급 구도 때문에, 맞죠? 옵션 만기일 수급 구도 때문에 외국인의 최고 수익 지점이 700에서 한번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제 지금 4월 달에서 5월 달로 넘어가는 차월물들의 포지션 구축 때문에 2680은 한번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2680까지 가는 것도 정확하게 이렇게 여기까지도 적중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포지션상 옵션 만기가 끝나고 새로운 옵션
이 시작되는 그 다음날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션, 하방 공격이 아닌 하방 포지션을 봤을 때에 추가적인 공세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1차 목표, 1차 지점이 2640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 2640까지 갔었던 흐름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주말에 두 가지 지수를 말씀을 드렸죠. 2640과 2600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하방 공세가 어떻게 강도를 가지고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예단을 할 수가 없겠지만 2640이 되든 2600이 되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고, 오늘 결국에 다시 2600 테스트하는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나왔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정확하게다라는 그 표현을 쓰냐면은요. 2680에서 제가 2660을 말씀드리지 않았었고 2640을 말씀드렸고, 2640에서 또 2620을 말씀드리지 않았고 2600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그 숫자가 설정이 됐을 때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40은 이 수급선이 위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2600은 마디 지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숫자를 언급을 드렸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이 두 가지 딱 꼭 집어서 이 지수 두 가지 지수대를 얘기를 한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2600은 일단 지지는 했지만 2600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는 제가 좀 전에 여기에서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메워지는 갭이라는 부제로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2600이 오늘 무너지지 않았지만 이 2600이 만약에 무너질 수도 있고, 여기 여기 마지막 밑에 있는 선 보이시죠? 이 선이 코스피 2550 전후 정도까지 될 거예요. 여기까지도 갔다 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 이 지점 있죠? 여기를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 지점을 한번은 갔다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는 이 지점까지 가는 시나리오가 과연 이번 주에 가냐?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과연 이번 주에 가냐? 아니면 아니면 2, 3주 후에 가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는 시나리오하고요. 이번 주에 가는 시나리오라면은 이제 뭐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더 이렇게 하락하는 장이 한 번 더 오늘 하락한 폭만큼이나 더 하락하는 장세가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2, 3주 후의 시나리오라면은 이제 이번 주에는 더 이상의 하락이 없이 한 1주 정도 이제 다음 주 정도의 반등 이후에 2, 3주 후에 재차 하락하는 형태,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나올 수 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제가 이 상황이 발생하면은 기억나시냐고 말씀드리면은 기억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2600은 일단 지지를 했는데요. 저는 이 지금 제일 밑에 있는 선, 이게 경기선이라고 했죠. 경기선이고 이 위치가 코스피 2550 정도 되거든요. 2550선 전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코스피 2550선 전후. 여기를 한번 갔다 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갔다 오는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어떻게 두 가지냐면은, 하나는 그 이번 주에 바로 갔다 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주에 바로 갔다 오는 것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 주는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일단 주 후반과 다음 주까지는 반등을 했다가 2, 3주 후에 재차 하락을 하면서 2550선까지 갔다 오는 시나리오 둘 중에 하나를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제목에서 부재로 언젠가는 메워지는 갭이라는 부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정말 막 강한 상승세로 가나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한 긴장했던 그 부분에 이 갭 있잖아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벽돌. 이 갭은 지금 이번에 하락 과정에서 촘촘하게 다 메워진 거 알 수 있고요. 지금 2월 달, 이게 2024년 2월 달인데요. 2월 달, 3월 달, 4월 달, 2월 달 이후 장세 중에서 지금 갭이 메워지지 않은 곳은 여기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 그 설 명절 연휴에 이 갭을 먼저 메우고 가는 게 시장에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결국 메우지 못하고 지금 2779까지 지금 오히려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목표치로 하고 있는 코스피 3000을 기준으로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갭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이 경기선하고 만난다라고 해서 길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만난다는 거 아시겠죠? 이 갭이 메워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경기선을 한번 갔다 오게 된다. 그러니까 2550선 전후까지 제가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 만약에 이번 주가 되든 아니면은 두 번째 시나리오로 2, 3주 후가 되든 이 경기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오게 된다면은 정말로 2월 달 이후에 모든 갭이 마지막 하나 남았던 갭까지도 메워지게 되는 그런 촘촘한 장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코스피 2550선까지 추가 하락에 대해서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을 하냐 아니면은 이번 주는 이제 오늘 지켜진 2600 여기에서 이제 반등 그리고 다음 주까지 반등 모드로 가다가 재차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2550선까지 밀리는 추가 하락 장세가 나오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빨리 갔다가 차라리 반등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으신가요?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좋으신가요?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더 좋잖아요. 그런데 뭐 첫 번째 시나리오가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요. 다음 주까지 반등해서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들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물려있는 종목들은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 반등 장세가 나오는 경우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좀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적중한 거에 대해서 자화자찬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자화자찬처럼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이 지점에서요. 그쵸? 2780선 이 지점에서 갑자기 뒷북치듯이 코스피 3000으로 목표가 올린 뒷북치던 증권사들 제가 저번에 뒷북친다고 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증권사들을 더 여러분들이 질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뭐 금방 삼성전자, 신만전자 갈 것처럼 얘기했던 그런 증권사들 그런 데들을 먼저 질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화자찬하는 모드다 해가지고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에게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고 있구나 하고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
그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빨리 구독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하고 그 소통을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유튜브 3이라고 돼 있고, 제가 이제 전화번호는 공개할 수 없으니까 전화번호는 이렇게 살짝 가려놨는데요. 자, 이분께 제가 그 오늘 고려아연 추가 상승하면은 고려아연 수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 할 거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네 감사합니다 했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상대로 고려아연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한 3% 가까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 지점에서 고점 지점에서 정확하게 팔라고 문자까지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려아연 그 전체적으로 제가 그 지난주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 그러니까 한 열흘 전에 고려아연을 추천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한 7% 정도 그 수익이 나왔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런 하락장에서 또 이렇게 안내한 종목이 수익 실현이 됐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전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종목 공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뭘로 스위칭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제가 비록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저하고 관계없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문의하시면은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제가 또 구독자들을 위해서 하나씩 던져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에게 그 문자를 남겨놓고 밀착 관리를 희망을 하시면 제가 이렇게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그 밀착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대응하시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은 왜 외면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배우실 수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 것들을 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해보실 때는 좀 어려움들이 초반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저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따라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셔라, 여기까지는 제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부분이고, 또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진실성 같은 것이 느껴지시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느끼신 분들은 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그러면 구독자였지만 또 이렇게 이 비즈니스 유튜브인데, 이 비즈니스 유튜브에 나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종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원을 해주시면 서로가 윈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상승 장세에서 실제적으로 수익도 못 냈는데, 또 갖고 계신 종목들이 오르지도 못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장세가 되니까 더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그런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주식계 그래도 전공까지 합하면은 벌써 35년, 6년을 몸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을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하늘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또 주식이라는 거는 또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어려움에 있는 종목들은 저하고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 문자는요, 010-6656-9502입니다. 010-6656-9502입니다. 자,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